분사이고요. 분사, 네, 분사. 우선 분사의 형태는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ing 형태가 붙거나 동사의 이제 PP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ed 형태가 붙거나인데 요런 형태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요런 형태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 요런 형태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형태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런 형태는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형태는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래머질 하시면서 다 익히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예전처럼 어 어렵게가 아니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고 진행이니까 뭐뭐 하는 요렇게 해석이 좀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고 완료니까 뭐뭐 된 요렇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 거고요. 공통적인 역할은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와 부사 역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분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보면 우선 제가 좀 전에는 이렇게 형용사, 부사라고 했지만 요 형태들이 동사 자리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행 시제 해가지고 얘가 비동사랑 합쳐서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요것이 have 동사랑 합쳐져서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요 형태가 비동사와 합쳐져서 수동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하시기보다는 이미 요런 형태들을 동사 파트 부분에서 배웠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 진행의 의미로 그리고 완료의 의미로 그리고 수동의 의미로 이렇게 배웠었네라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고요. 요거 해보면 이제 진행 시제인데 이제 해보면 그녀가 she was crying when I saw her. 그녀가 울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볼 때. 그래서 내가 볼 그 시점에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 have been sick all the morning.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 이 현재니까요. 지금 내가 말한 이 현재 시점에 과거에 아팠던 것이 조금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전 내내 아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This is sold out everywhere. 그래서 이것은 완판되었다. 모든 곳에서 다 매진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동사 자리에도 이 분사의 형태가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형용사와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동사 자리에도 이렇게 숨어 있었지만 얘네들은 얘가 요 하나의 의미를 요 cry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BING에서 진행의 의미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분사가 보어 자리에 또 나오는데 요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보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ing 형태로 된 거 형용사 역할이고 능동이고 진행입니다. 그래서 the answer was quite surprising. 그러면 그 대답은 꽤나 놀라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용사이고 수동이고 완료의 뉘앙스. She looked surprised. 그래서 그녀는 놀라운 듯 보였다. 이제 이렇게 돼서요. 어,
이 서프라이즈라는 요 의미,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에너지라고 따지면 이 서프라이즈라는 의미를 이제 만드는, 주는 것과 받는 거로 했을 때 이 대답 자체가 이런 놀라움이라는 감정 혹은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고, 그 대답을 들은 그녀가 그 에너지, 그 놀라움이라는 그 에너지를 받은 그런 관계여서, 같은 서프라이즈의 의미이지만 한쪽에서는 능동형, 그리고 한쪽에서는 수동형으로 이렇게 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보호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요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가장 기초적인, 되게 기초 단계 분들, 정말 영어 문장 자체를 해석을 안 해보셨거나 영어 문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던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사실은 요거를 좀 다른 문장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요때 요 have가 딱 나오면 이 have를 그는 가진다, 요렇게 그냥 have라는 것 자체를 다 가지다라는 거로만 딱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요 PP 형태, 완료 시제 이 PP 형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조금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역시나 얘가 어쨌든 동사로 만들어졌고, 얘가 동사로 만들어져서 얘도 동사로 해석하고 얘도 동사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법을 알고 문장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물론 아주 어려운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쉬운 문장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도 작은 차이가, 그 큰 의미를,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리로 봤는데요. 문장 안에서의 자리로. 이번에는, 네, 이번 이제 단어의 역할로 이제 봤을 때, 어, 네, 단어의 역할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능동이고 얘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meet, eating, 얘가 분사인데 아까는 아까는 동사 자리, 보호 자리에 나온 거고, 이번에는 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나오는 거는 이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이렇게 명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는 동물, 그러니까 육식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메이드, 뭐 수공예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하나일 때는 명사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거. 즉, 요 단어가,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건 얘가 단어가 하나니까 형용사인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클리닝이 분명히 동사 뒤에다가 ing 형태 붙여서 이제 능동형의 분사가 됐는데, 이 클린이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가지고 나온 의미가 뒤에 카스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클리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의미이고, 그래서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부터는 형용사가 아니고 이제 형용사 구가 되고, 문법 실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면 이제 해석에서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요거는 좀 쉬운 문장이어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분사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클린이라는 동사가 뒤에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끊어서 해석하는 거. 요게 독해 실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서 읽으려면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이라는 것은 형식에 맞게 그리고 형식에 맞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 관계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너한테 일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사 뒤에 어떤 의미들이 추가해서 계속 붙어서 나오면 여기 일단 여기서 끊는다 이렇게 끊고 요 뒤에 나오는 것과 얘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보면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너에게 일을 어떤 일? 차를 닦는 일. 그래서 요것이 앞에 있는 job을 꾸며준다. 꾸며주는 거.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하나가 여기처럼 하나가 아니라 두 단어니까 형용사구. 그런데 형태가 분사의 형태니까 분사구. 그런데 현재 분사의 형태니까 현재 분사구.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얘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보면 I took the first job. 나는 첫 번째 일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도 보면 took라는 동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는 the first job까지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나와야 될 게 다 나왔는데 명사 뒤에 뭔가가 연결이 되면 일단 이렇게 끊는다.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죠. 얘는 이제 ed 형태니까 제공하는이 아니라 제공된 그리고 스포츠 라이터, 스포츠 작가로서 제공된 첫 번째 일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요쪽부터 어려워집니다. 뭐 말할 때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독해할 때도 어려워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그리고 명사 앞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런데 이제 명사 뒤에 형용사 구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1차적으로 가장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보면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 나오는 경우, 명사 뒤에 나오는 경우였는데요. 이 분사라는 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어렵고 사실은 요 부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사 분사인데 얘도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분사구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사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로 보면 분사구, 역할로 보면 부사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어렵죠. 그래서 부사라는 것 자체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형용사 앞에 오거나 문장 앞에 오거나 문장 뒤에 오거나 동사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얘는 아무 때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번에는 문장 앞이나 뒤에 오는 거 위주로 한번 문장을 배워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In came the first runner.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in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더라도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어딨지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얘가 명사잖아요. 그럼 주어인데 요거를 순서를 바꾼 거고 이제 바꾼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가 들어오고 얘를 the first runner came in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요거고 이제 in came the first runner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뭐 요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요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실 때
이런 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문장은 주어가 필수 요소. 그러니까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 runner, 첫 번째 주자가 came in,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the first runner came in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부사를 먼저 빼면서 순서가 바뀐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렇게 뒤에 나왔는데 요거는 원래는 as the first runner was closely followed by the second 이렇게 돼서 이 첫 번째 러너인데 그 첫 번째 러너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따라잡 이렇게 뒤따라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생략한 거고 얘랑 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비동사 생략해서 분사 구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를 생략을 해버린 거고 좀 더 문장을 좀 쫀쫀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언급된 거고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문장이 되게 좀 늘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면은 그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런 거 해석할 때는 이 분사 구문이 부사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얘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를 왜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하냐면 요거에 요 동사의 주어는 얘거든요. 얘가 주어가 같아서 생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주어가 얘니까 어쨌든 얘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얹혀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근접하게 따라잡히면서 두 번째 주자에게 이렇게 돼서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면 근접하게 따라잡힌 두 번째 주자에 의해서 두 번째 주자에게 근접하게 따라잡힌 첫 번째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잡힌, 뭐뭐 된, 요렇게 얘가 이제 PP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as가 생략된 것처럼 요런 분사 구문에도 이런 접속사들이 생략이 됐는데요. 사실 이 접속사들이 어떤 접속사냐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고 해석을 여러 번 하시면서 하고 이렇게 앞뒤 관계를 따져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얘를 해석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앞에 그러니까 얘가 분사 어떤 절에서 이렇게 절에서 구로 이렇게 문장이 줄어든 거는 주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서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용된 이 PP 형태는 된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된 경제적으로 사용된 하나의 can은 will last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6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경제적으로 사용된 이거니까 경제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if의 뉘앙스가 생략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having failed my medicine exams, I took up teaching. 그러면 나의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해석을 하고 요 의미를 똑같아요. 얘도 여기가 주어랑 요게 생략이 된 것은 이 주어랑 같기 때문이에요. 즉 요것의 행동을 한 주체는 얘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요걸 해석해서 요 주어에 얹혀서 1차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다음에 보면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문장처럼요. 자, 그러면 보면 나의 그 의학 시험에 실패를 한 나는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다, 시작했다예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의사 시험을 떨어졌어.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냥 티칭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having failed 이렇게 된 거고, 요거 같은 거 took 이렇게 된 거는 이 앞뒤 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에 떨어졌고 나서 진로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를 바꿔서 티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메디컬 이그잼을 얘 수업이 떨어진 거니까 그 앞전 시제가 되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시제는. 그다음에 요걸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 된이었고 얘는 뭐뭐 한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능동이니까 얘는 이제 수동이니까 뭐뭐 된, 사용된, 얘는 실패한 이렇게 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니까 뭐뭐 한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여기에 주어가 없는 이유는 얘랑 주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해서 요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하면 되죠. 주체에만 빠졌으니까. 나의 신문을 내려놓은, 이를 능동식으로 내려놓은 나는 걸어갔다, 걸었다, 창문가로 걸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차적으로 신문을 내려놓고 걸은 거니까 and then의 뉘앙스죠. 나의 신문을 내려놓고서 나는 창문가로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를 해석하고 요 뒤에 여기 요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한다. 부사이지만 이렇게 얹혀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왔다라는 거를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되고요. 보면 비가 왔다. 2주 동안 on and 쭉 왔어요. 2주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완전 망친 얘는 ruining이니까는 능동이잖아요. 그럼 망쳐진이 아니라 망친이거든요. 우리의 휴가를 망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에서 요 전체 내용, 요 뒤에 나온 이 전체 내용이 결과적으로 망쳤다 이제 이렇게 돼서요. 비가 내렸다 2주 동안 계속 그것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쳤다 우리의 휴가를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주면 완전히 망친 우리의 휴가를 완전히 망친 비가 2주 동안 내렸다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2주 동안 비가 내린 것과 휴가를 망친 것 중에서 어떤 게 원인과 결과인지, 어떤 게 먼저 일어나고 어떤 게 뒤에 일어났는지를 좀 따지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따져서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긴 문장, 어떤 원서 같은 걸 읽으실 때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역시나 어려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에는 주어에 해당되는 all the money가 있죠. 왜 있냐면 요 뒤에 나오는 we와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면 생략을 하는데 같지 않으니까 써준 거죠. 같지 않으니까. 얘도 그냥 요 전체를 해석을 해서 얘는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냥 배경으로 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돈이 having been spent, PP 형태니까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사용이 다 써진 우리는 시작했다.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서 모든 돈이 다 썼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찾았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시간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앞에 걸 해석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요 주어로 얹혀서 주어 부분에 얹혀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그 주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어, 동사 정확하게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피터랑 그리고 제이는 요 더 하우스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도 살리고 제인도 살리고 그리고 대신에 with도 그냥 넣어줬고 with는 여기에선 사실은 with that 요건데 아까는 접속사라고 그냥 보시면 접속사도 살리고 주어도 살렸어요. 단지 여기에 있는 비동사만 뺀 거예요. 비동사만.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면 동사가 되는 거고 비동사가 빠지면 얘 자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피터에 얹혀서 해석을 하니까 피터, 뉴욕에서 일하는 피터, 그리고 제인, 일주일의 대부분을 여행하는 제인이 이 상황으로 그 집은 꽤나 비어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건의 약간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 피터는 뉴욕에서 일을 하고 제이는 일주일 내내 여행을 하는 요 상황으로 이 집은 꽤나 비어 있는 듯 보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문장이 진짜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이 앞부분 그럼 얘가 부사인데 자 부사인데 얘가 피터 뒤에 워킹이니까 끊고 제인 뒤에 트래블링이니까 끊고 그러면 얘를 끊기만 하면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with Peter and Jane 요거고 거기에서 피터를 꾸며주는 거 얘네 제인을 꾸며주는 거 얘네 그래서 얘네 이런 상황에서 집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 해도 이제 전치사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볼 수도 있지만 얘를 접속사를 본다면 접속사 그냥 냅두고 주어가 같으니까 아이가 같으니까 아이를 생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얘를 해석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아이에 얹혀서 너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나는 항상 되게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지는 걸 느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마도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거고 이 형용사 구 요거 끊어서 요거 파악하는 게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막 어려운 문장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장 분석 먼저 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그래머지를 통해서 배우셨던 문법 내용들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는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 시제고요. 역시나 요거.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집에 왔을 때 비가 오고 있었다입니다. 얘는 이제 집에 오다라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It was raining. 그리고 내가 집에 왔을 때 과거 시제로 when I got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t was raining when I got home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t was raining when I got home. 자, 해보겠습니다.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오고 있었어. 내가 집에 왔을 때.
It was raining when I got hom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가 분사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완료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보면 당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요. forget이라는 단어 동사를 가지고 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잊어버렸냐면 내가 잊어버렸다 하니까 나는 요걸로 만들고 너의 이름 영어로 만들면 I have forgotten your na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ave를 줄여서 I've forgotten 이렇게 되죠. I've forgotten your name 이렇게 돼요. I've forgotten your nam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잊어버렸다 너의 이름을. I've forgotten your name.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형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 문장이 다 들어가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You'll be told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됩니다. You will be told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이 텔의 이제 수동태형에서 텔은 말하다인데 be told 그러면 말해지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ou will be told, 너는 들을 거다, 너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you will be told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이렇게 BPP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거, 수동형으로 많이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 수동형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고 다시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You will be told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를 보는데요. 나는 떨어지는 빗소리를 좋아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좋아하는데 우선은 소리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떨어지는 빗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요 부분이 분사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I love the noise of falling ra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배운 of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전체, 그러니까 얘가 그 핵심이고 요것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적인 거. 그럼 떨어지는 떨어지는 비의 소리, 뭐 떨어지는 비의 모습, 뭐 떨어지는 비의 냄새, 그래서 여기만 바꿀 수 있는 거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좋아한다. 소리, 떨어지는 빗소리를 좋아해. I love the noise of falling rain. 자, 그러면은 안보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좋아해. 소리, 떨어지는 빗소리를 좋아해. I love, I love the noise of falling rain.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녀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 그럼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면 그녀가 말하길, 그녀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상처받은, 이렇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이렇게 됩니다.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면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자, 이 여자 사진을 딱 보니까 그녀가 말하길 그녀가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 영어로 하면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미지를 보고서 이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she says 요거 she says she's got a broken heart 요것도 있고 여자가 지금 모퉁이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she sat down 뭐 at the corner of the 여기 floor 뭐 요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다리를 뭐 손을 이렇게 crossed the leg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문장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통제된 상황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법 배우고 우리말에서 영어로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머지랑 발라당을 공부를 하시면서 완전 100% 만족스러운 영어 그런 성과는 어, 가지시진 않으셨겠지만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요렇게도 하는구나. 어, 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요렇게 하니까 요게 나한테 맞아요. 나는 요거는 조금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금 자가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이렇게 조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단계에서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혹시나 이렇게 고민이 되시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 잘생긴 소년이 좀 지루해졌나 봐요. 그래서 나는 지루해졌어. 난 매우 지루해졌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have become very bor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때도 very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very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 뜸을 들여야 이 very 같은 경우는 되게 굴리는 발음처럼 해서 되게 멋지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I have become very bored 이렇게 돼서 지금도 살짝 안 맞지만 여기 ver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become very bored.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나는 지루해졌다. 매우 지루해졌다. I have become very bored.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소년이 맨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제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나 매우 지루해졌어. 라고 영어로 하면 I have become very bore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고서 또 어떤 걸 만들 수 있으면 요즘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면 비가 내리고 있다. 내가 창밖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It was raining. 그리고 뭐뭐 할 때 when I 밖을 보다 looked out to the window. look out the window.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형용사, 뭐뭐 하는인데요. 그녀에게 말하는 남자는 누구야? 입니다. 이 말을 문장으로 만들면 그 남자 누구야?부터 나와야 되니까 Who's the man?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남자? 말하는 남자, 그녀에게 말하는이니까 talking to h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talking to her 이 형태가 이제 요거잖아요.
현재 분사 형태, 능동 형태, 진행의 형태, 해석은 하는 이렇게 되니까 누구냐 그 남자 그리고 끊고 말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o's the man talking to her? 자,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면 Who's the man talking to her?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보고 해보면 누구야? 누구니 저 남자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Who's the man talking to her?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뭐 된으로 된 거 수동의 뉘앙스네요. 파티에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럼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티에 초대된 거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면 most of the people 그리고 invited to the party didn't turn up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여기에 이렇게 요게 만약에 문장으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분들이 요게 주어고요. 실제로 동사는 동사 자리, 동사구는 didn't turn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요거가 나오면 얘를 동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동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했다.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invite라는 동사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nvite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명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수동형이고 그럼 수동형이면 아까 수동형은 기억나시죠? BPP 형태여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얘가 B가 없다라는 건 얘는 그럼 분산에 이렇게까지 단계별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이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분사를 할 때 진행형, 완료형, 수동형을 계속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요런 부분에서 얘가 동사가 아니라 분사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보면은 그러면은 most of the people 끊고 invited to the party 이 부분은 분사구가 되고요. 분사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구 그리고 얘가 PP 형태니까 된으로 해석을 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 초대된 요거죠. 초대된 요거죠. 초대된 파티에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Most of the people invited to the party didn't turn up.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만들면 Most of the people invited to the party didn't turn up. 이겁니다. 네, 요거 있죠? 그러면 요거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문장을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럼 전치사 of가 들어갑니다. 어저께 배운 것처럼 most of the people 그리고 초대된 파티에 초대된 invited to the party 나타나지 않았다. didn't turn up 이렇게 되죠. 지금 말하신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쭉 말해 보시겠어요? Most of the people invited to the party didn't turn u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어저께 배운 거 of 이 사람에서 대부분 일부 얘가 전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쏙쏙들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 만나면 되게 기분 좋은데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 이런 거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좋아라. 자, 이번엔 부사인데요. 부사인데 아까 분사 구문처럼 긴 것이 아니라
조금 짧은 건데 요게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인데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그런데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명사 앞에 안 나온다라는 거고, 얘가 부사라는 것은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단어 중간에 막 뭐 이렇게 막 끼워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하느냐 부사처럼 해석하느냐도, 다시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를 파악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형용사의 역할, 의미, 부사의 역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 분사나 이렇게 응용된 부분, 조금 변형된 이런 문법적인 이런 형태들을 만났을 때도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부사잖아요. 그랬을 때 멈칫하시면 안 되고, 얘 형용사잖아요. 그럴 때 멈칫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몰랐던 적이 있었냐라고 생각하듯이 자연스럽게. 이걸 보시면, 자, 나는 걸어 나갔다 웃으면서. I walked out smiling. 이렇게 됩니다. I walked out smiling.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도 웃으면서죠. 이렇게 은으로 해석이 안 됐어요. 뭐 웃는, 웃어진 뭐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입니다. 나는 걸어서 나갔다. 나올 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동떨어져 있는 거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가 지금 한 문장인데 요 앞이나 뒤에 얘의 뭐 의미상의 주어를 할 수 있는 뭐 명사나 뭐 얘를 어떻게 뭐 가져가는 전치사나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가 walked하고 I가 smiling 하는 겁니다. I가 walked하고 I가 smiling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 명사, 주어가 된 이 명사가 어느 의미까지 컨트롤을 하고 어느 의미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를 연습했던 것도 어려운 문장 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나는 걸어 나갔다 웃으면서 이렇게 되고, 이거 읽어보시면 I walked out smiling. 자, 문장 다시 만들면 나는 걸어 나갔다 웃으면서. I walked out smiling. 자, 한번 해볼게요. 이 꼬마가 나는 걸어 나갔다 웃으면서. I walked out smiling.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진을 보고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요 사진으로 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I walked out smiling. 그런 다음에 뭐 할까요? 뭐 달려가고 있다 내 엄마한테. 그러면은 나는 달려갔다 우리 엄마한테. 그럼 저 멀리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I was running 뭐 to my mom over the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든 거죠. 아니면은 뭐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뭐 들판을 뛰어갔다. 다양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음, 가장 기계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마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방을 뛰쳐나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뛰어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고 she ran screaming out of the room.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부사라고 했잖아요. 부사는 막 여기저기 막 끼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screaming이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나가는 거는 뛰어가는 걸까, 뛰는 걸까요, 소리 지르는 걸까요? 이 run out of the room은 ran이 가지고 나온 거고, 요 사이를 스크리밍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면 어쨌든 이게 형용사 역할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앞뒤로 명사가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없다는 거. 그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요 뒤에 요 근처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she가 run 하고 she가 screaming 한다. 그러니까 그녀가 달렸는데 그녀가 소리지면서 달렸고 그녀가 소리지면서 달렸는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She ran screaming out of the roo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She ran screaming out of the room. 이렇게 되고 자, 그녀는 이걸 문장을 한번 말해보면 그녀는 소리 지르면서 뛰쳐 방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면 She ran screaming out of the room.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말하면 She ran screaming out of the roo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 그는 요것도 그는 얘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죠. 네,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는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혼자 살았다. 그러면 he lived alone, forgotten by everybody.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요거가 he인데 요 he를 이 he의 영향력을 딱 막아설 또 다른 명사가 여기에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by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그가 살았는데 혼자 살았다. 그럼 지금 여기가 PP 형태인데 PP 형태가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잃어버렸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얘가 만약에 PP 형태라고 동사라면 비PP 형태, 수동형이어야 되는데 B가 빠졌네. 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그는 혼자 살았다. 그러면 잊혀진 상황에서 혼자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분사 구문은 어쨌든 부사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어야 된다. 배경, 이유, 조건, 음, 뭐, 시간 순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얘가 그런 접속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그걸 파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주어에 얹혀서 해석을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상황적으로 얘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그는 살았구나. 그렇게 2차적으로 얘가 배경으로, 얘를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딱 보고 얘를 딱 알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능동과 수동의 의미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이 수업에 매우 흥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less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이 interest라는 이 에너지, 흥미라는 이 에너지의 관계를 따졌을 때 내가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수업에서 이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 형태로 이렇게 써준 거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interested로 봐도 되고 얘를 수동형으로 사실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interest라는 동사가 있고 그 동사의 능동형, 수동형으로 얘를 형용사처럼 쓴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형용사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lesson.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면 나는 매우 흥미가 있다. 이 수업에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lesson. 자, 한 번 더 말씀해 보시면 네,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lesso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업이 너무 흥미롭다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문장을 만들면 이 수업은 정말 흥미로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는 나와 이 인터레스트의 관계였지만 이번엔 이 수업과 흥미예요. 그러면은 이 수업이 이 흥미라는 에너지를 이 수업이 이 흥미라는 이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 받은 게 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this lesson i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 lesson i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 lesson is really interesting. interesting. 이렇게 되죠. 자, 안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정말 흥미로워. The lesson i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말씀해 보시면 The lesson i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흥미로운 모든 것은 돈이 약간 든다입니다. 그럼 요걸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 우선 영작을 한다 치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요거잖아요. 모든 것은. 얘가 주어니까 everything 이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 흥미로운. 그러니까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은 든다, cost. 그리고 약간의 돈, a little bit of mone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that is여서 that is interesting. 그죠? 요거가 들어간 거고요. 요거가 들어간 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나오고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that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명사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일단 이렇게 끊고 그런 다음에 이게 문장의 주어니까 문장의 동사를 찾아서 코스트 여기서 이렇게 끊고 모든 것은 돈이 든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 이 흥미로운 모든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costs a little bit of money. 여기 어부 또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얘도 a bit A little bit은 약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money가 전체. 이 전체에서 부분, 작은 부분. 그러니까 a little bit of money.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 기쁘지 않으세요? 네, everything. 자,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 흥미로운 모든 것은 돈이 약간 든다.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costs a little bit of money. 자,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면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costs a little bit of money.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은 흥미로운 모든 것.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그리고 돈이 든다. cost, 약간의 돈. A little bit of money.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쭉 처음 한 문장을 한 번에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네. Everything that's interesting costs a little bit of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하기도 되고 이제 영작도 되고 근데 우리가 배운 문법들이 많아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자, 여기에서도 역시나 interest, 흥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흥미로운 모든 것이라는 게 흥미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interesting, 능동형으로 써준 거. 자, 이번에는 너는 왜 내가 패션에 흥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왜 너는 생각하니? 내가 관심이 없다, 패션에 이거죠. 문장을 만들면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이렇게 되고 요거만 보면
요거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아까 그거랑 똑같죠?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lesson. 이거랑 똑같아요. 이 패션이라는 분야 안에서 이 흥미라는 interest라는 이 감정, 이 에너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흥미라는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형. I'm not interest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what makes you 이것도 예전에 배웠는데 직역을 해서 먼저 접근하면 무엇이 만드냐 너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문장으로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자, 그러면 이거 네, 이거 문장 한번 다시 만들면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자, 한 번 더 만들어 봐서 읽어 보시면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안 보고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직역으로 접근하면 무엇이 만드냐 너가 생각하는 거. What makes you think? 자, 그럼 what makes를 why의 뉘앙스로 바꿔서 접근하면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What makes you think? 그리고 내가 흥미 없다고. I'm not interested. 그리고 fashion에 in fashion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지금 만드신 문장을 한 번에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이렇게 되죠. What makes you think?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boring과 bored인데요. 자, 나는 심심해서 파티를 즐기지 못했어. 이 문장을 만들면 나는 즐기지 못했다. 즐기지 않았다. I did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I didn't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이 bored는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분사인데요. 역시나 지루함이라는 이 감정 혹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 주는 거. 나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게 되는 것. 이 파티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I was bored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I didn't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자, 한 번 더. I didn't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자,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해보면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파티를 즐기지 않았어. 즐기지 못했어. I didn't enjoy the party. 왜냐하면 나는 지루했다. Because I was bored.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한 번에 말씀해 보시면 I didn't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자, 이거죠. 자, 한 번 더 말해 보시면 I didn't enjoy the party because I was bored.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건 끔찍하게 지루한 파티였다. 그럼 terribly는 끔찍하게라는 부사이고요. 이걸 문장을 만들면 그건 뭐뭐였다. 그러니까 it was 그리고 파티 하나니까 그리고 끔찍한 terribly 지루한 파티 boring party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의 이 boring은 지루한 얘를 지금 boring으로 한 거는 이 지루한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누가? 파티가 이렇게 된 거죠. 파티라는 거 자체가 지루함을 생산하고 그 파티에 있는 내가 지루한 그거를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가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It was a terribly boring party. 자,
그건 지루한, 끔찍하게 지루한 파티였어. It was a terribly boring party.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It was terribly boring party.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xciting, excited. 똑같습니다. excite, 이렇게 이렇게 재미를 주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그 에너지를 받는 건지. 파티인데 릴리에게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건 신나는 저녁이다입니다. 그럼 요거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신나는 저녁이다. 요거 신나는은 이제 요 두 표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신나는 저녁이다. 릴리에게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러면 it was an exciting evening for Lily, for you, and for me. 이렇게 되죠. 이 저녁이라는 요것이 이 즐거움, 신나는이라는 그 감정,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주체인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This is an exciting evening for Lily, for you, and for me. 자, 다시 한번 그럼 안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나는 저녁이야. It was an exciting evening. 릴리에게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For Lily, for you, for me. 그럼 이번에는 한 번에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한번 말해보실까요? 이건 신나는 저녁이야. 릴리에게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네. It was an exciting it was an exciting evening for Lily, for you, for me. 이거죠. 요거 문장 혹시 지금 다 말씀하시고 엄청 기분 좋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좀 떨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신나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난다. 그러니까 I'm kind of, 아니, I'm mostly excited, but I'm kind of nervous. 이렇게 되죠. 요거가 앞으로 요게 앞으로 나오는. 그러네요. 좀 떨리긴 하지만이니까. 다시 한번. I'm kind of nervous, but I'm mostly excited. 이렇게 되고.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kind of잖아요. of. 그러면 얘가 전체, 얘가 부분. nervous라는 요 의미의 일부.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좀 이렇게 되는. 그래서 kind of가 좀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I'm kind of nervous, but I'm mostly excited. 자,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I'm kind of nervous, but I'm mostly excited. 자,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면 I'm kind of nervous, but I'm mostly excited. 이렇게 됩니다. 자, 안복 한번 해보면 나는 약간 떨린다. I'm kind of nervous. 그렇지만 나는 대부분 신난다. I'm mostly excited.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나는 약간 좀 떨리지만 대부분은 신나. I'm kind of nervous, but I'm mostly excit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요 파티에 있는 내가 이 파티가 만들어 놓은 이 신나는 이 기분을 받는 거니까 I'm mostly excited.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fusing, confused.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면 confusion은 뭐 혼란스럽게 하다인데
그 혼란스러운이라는 그 에너지 혹은 감정을 만드느냐, 주느냐, 이렇게 그런 거냐, 아니면 받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 꼬마가 이건 나에게 정말 혼란스러워 라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정말 혼란스럽다. 이건 정말 혼란스러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혼란스러운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혼란스럽다. 나에게 이렇게 되니까 it is confusing to me 이렇게 되고 정말 그래서 just so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just so 이렇게 되고 just so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t를 빼서 just so 이렇게 해도 되고 just so 이렇게 just so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it's just so confusing to me.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혹시나 이렇게 걸리시면 요거 할 때 턱을 아래로 많이 당겨주시면 돼요. 저도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입을 앞으로 쭉 내미시면 여기 부분 하나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it's just so confusing to me 이렇게 됩니다. It's just so confusing to me. 자,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혼란스러워 나에게. It's just so confusing to me. 자, 한 번 더. It's just so confusing to me. 그 다음에 오, 막 미루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요. 그러면 같아요라는 건 내 생각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think 그리고 많은 사람들 a lot of people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한다 are confused 그리고 about themselves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부 보이죠? 어부. 사람이란 전체에서 일부인데 많은 일부니까 a lot of people 이렇게 되죠. 아, 이제 막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럼 요거만 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문자, 요런 표현을 만들 때 그냥 의미를 모르고 했을 때랑 뭔가 좀 알고 했을 때랑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단계가 많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3번, 4번 막 생각했던 게 2번만 해도 되고, 그리고 되게 말은 하는데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미가 조금 확 와닿는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자, 한 번 더.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말해 보세요.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자, 다시 한번.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에 대해서. I think, 요때는 정말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투를 해주시면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해보세요.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들 자신에게.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mselve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가 아마 끝일 거, 네, 끝이